우리 딸이 너 같은 여자 되면 난 소름 돋을 것 같다. 나는 우리 딸이 너 같은 남자 만날까봐 무서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부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유리는 광고회사 팀장이었다. 일에 치여 살면서도 3살배기 딸 수아를 키우며 매일 아침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했다. 아침 5시에 눈을 떠서 밥을 지으며 반찬을 챙기고 수아를 씻기고 옷을 입히느라 항상 시간에 쫓겼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무거웠고 후배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조율하며 하루를 보냈다. 퇴근 후에는 급히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수아를 데려오고 저녁밥을 준비하고 아이를 재웠다. 남편 민호가 도와주기도 했지만 주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그런 피로한 일상 속에서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유리야, 김장 언제 할 거니? 날짜 좀 정하자.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다. 유리는 순간 멈췄다. 할 거니? 가 아니라 우리 김장하자였다. 그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모든 것을 의미했다. 전자는 마치 당연히 며느리가 할 일이냐. 후자는 함께하자는 의미여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톤에서는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재작년 김장 때를 떠올렸다. 유리는 임신 막달이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 숨을 제대로 쉬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30포기 김장을 했다. 남편 민호는 옆에서 무거운 것만 옮겨드릴게요 하며 사진만 찍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치대고 통에 담아내는 노동이었다. 결국 유리는 이틀을 앓았다. 손목이 부어올라 젓가락질도 못했고 밥을 담기도 힘들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복이 있다며 웃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면박인지 유리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작년 김장 때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도 그 시간이 돌아왔다. 시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후 유리는 무언가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같이 있어 달라는 그런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진이 빠져 있었다. 어머니 작년 김치 아직도 많아요. 저는 그냥 사 먹을게요. 어머님 드실 것만 하시면 돼요. 유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냉장고에 아직도 남아있는 작년 김치들이 있었다. 매일 밥을 먹을 때 몇 숟가락씩 집어먹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그 말이 문제였다. 남편 민호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유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혼자 김장하게 두겠다고? 당신은 결혼 전에도 김장 안 했잖아. 작년에도 나 혼자 했잖아. 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는 진정 그동안의 피로가 깔려 있었다. 야, 그건 다르지. 엄마는 혼자 계시잖아. 그냥 같이 해드리면 되잖아. 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마치 유리가 당연한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대했다. 유리는 웃음이 나왔다. 같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같이 해. 난 남자야. 민호가 소리쳤다. 침묵이 흘렀다. 그 말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 없이 그저 남자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은 면제된다는 뜻이었다. 그 말이 불쑥 나왔다. 그래서? 김장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몸을 뒤척이며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호는 갑자기 버럭 소리쳤다. 넌 사상이 틀려먹었어. 효도는 기본이야. 기본.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마치 유리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간인 것처럼 말했다.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유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나는 장모님이 부르면 당장 달려가. 민호가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효도심을 강조하고 싶었다. 유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도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너는 네 엄마 생각할 땐 괜찮고 우리 엄마 얘기 나오면 예민하지? 민호는 마치 그것이 유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유리를 멈추게 했다. 그것은 그저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이 아니라 불공평한 잣대였기 때문이다. 민호야, 처가 갈 땐 너 손님이잖아. 나는 시댁 가면 일꾼이야. 그게 똑같다고 생각해? 유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정한 화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엄마 집에 가면 밥이 나오고 방이 나오고 편하지. 근데 난 당신 엄마 집에 가면 밥을 지어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해. 그게 같은 관계야? 민호는 코웃음 쳤다.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문제야. 비혼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사상 때문이야. 그는 마치 자신이 거대한 사회 문제의 근본을 꿰뚫은 것처럼 말했다. 유리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여자들의 문제로 치부되는 순간 대화는 이미 끝났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생각이고 유리는 그 고집을 꺾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효도는 셀프야. 네 엄마는 네가 모셔. 난 당신 엄마랑 살러 온 게 아니야. 유리는 이제 차분함을 포기했다. 피로가 역으로 솟아올랐다. 그동안에 쌓인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왔다. 하 진짜 네 생각 이상하다. 우리 딸이 너 같은 여자 되면 난 진짜 무서울 것 같다. 민호가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웠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딸의 미래를 재단하는 말이었다. 딸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말이었다.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그럼 우리 딸은 너 같은 남자 만나지 않게 할게. 유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다짐이 있었다. 민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정신병이야 진짜. 생각이 너무 비틀려 있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이 정상이고 유리의 입장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엄마랑 둘이 사세요. 당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유리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포기와 선언이 함께 있었다. 유리는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 안에서 유리는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상태로 천장을 바라봤다. 외로움이 아니라 공허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쯤 그녀는 침대에서 나와 거실로 나왔다. 민호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자신이 아내를 상처 입혔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유리는 냉장고를 열었다. 오는 길에 어둠 속에서 희한하게도 냉장고 불빛이 환하게 느껴졌다. 아직도 작년 김치가 반 넘게 남아 있었다. 그 냄새는 묘하게 매캐했다. 익은 김치 냄새인지 익은 관계의 냄새인지 구분이 안 갔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구나. 아내로서가 아니라 엄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신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엄마를 신격화하고 아내를 도구로 삼는 남자. 그런 남자와 딸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이 자라면서 이런 관계를 모델로 삼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남자를 만나서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까? 유리는 손에 들고 있던 김치를 천천히 내려놨다. 그리고 속삭였다. 난 이제 김장 안 해. 사랑은 함께 만드는 거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절이는 게 아니야. 냉장고 불빛이 그 말을 비추고 있었다. 유리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자신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결혼이 계속될 것인지, 계속된다면 어떤 조건 아래서 계속될 것인지를 아침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유리는 자신의 인생이 누구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다음 날에도 말다툼은 끝이 없었다. 둘 다 한 걸음씩 물러서지 않았다. 유리는 자신의 정당한 감정을 전달하려 했고 민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는 커졌고 가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수아는 부모의 싸우는 소리에 깨어 울음을 터뜨렸고 유리는 아이를 안으러 가야 했다. 민호는 거실에서 혼자 남겨졌다. 서로 지쳐버렸고 결국 민호가 말했다. 됐어. 나 잠깐 엄마네 다녀올게. 그래, 가라. 꼭 가야 속이 시원하겠지? 유리는 말끝을 눌러 참았지만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 말 속에는 분노뿐 아니라 상처도 있었다. 남편이 자신이 아닌 엄마 쪽을 선택한다는 것 같았다. 민호는 아무 대답도 없이 옷을 챙겨 입었다. 침묵 속에서 옷을 입는 그의 모습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다. 그리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듯 싸늘한 기운이 집 안을 훑고 지나갔다. 유리는 현관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다. 마치 자신의 가슴이 함께 닫혀가는 기분이었다. 아이는 자고 있었지만 그 조그만 숨소리조차 유리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놨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톡 하나가 도착했다. 당분간 엄마랑 지낼게. 서로 좀 식자. 그 한 줄이 칼날처럼 꽂혔다. 식자고. 식어야 할 게 뭐지? 유리는 생각했다. 나는 뜨거워서가 아니라 이미 얼어붙은 상태인데 그 문장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이해나 양보가 전혀 없었다. 마치 이 싸움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 유리 혼자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유리는 핸드폰을 놨다 집었다를 반복했다. 대답을 써야 할까?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까?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날 오후에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민호가 밤늦게 와서 얘기 다 들었어. 김장 문제로 이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니잖아. 그냥 며느리랑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인데. 유리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도 제 몸 하나 챙기기 벅찬 상황이에요. 우리는 부부로 사는 거지. 효도 동업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응답했다. 어머님? 그럼 네가 우리 가족이 아니란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것처럼 들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족이라서 서로 부담 없이 존중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유리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포기에 가까웠다. 나중에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연락이 없었다. 카톡은 일십, 통화는 부재 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의 불안감은 커졌다. 이것이 싸움의 끝인지 아니면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침대 한쪽이 비어 있었다. 유리는 그 빈자리에 누웠다. 그 빈자리에는 남편의 체온 대신 끝나지 않은 오해와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유리는 천장을 바라봤다. 밤은 너무 길었다. 수아가 한 번 울었고 유리는 일어나 아이를 달랬다. 이 모든 책임이 자신 위에만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먼저 연락이라도 해보라고 했다. 마치 싸움이 유리의 책임인 것처럼. 유리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메시지를 썼다.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다. 여보, 우리 엄마 아들이랑 아내로 싸우지 말고 그냥 부부로 이야기하자. 보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도 없었다. 남편은 시댁으로 간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유리가 밤 10시쯤 깰 무렵 현관에 불이 켜졌고 민호였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아가 반갑게 아빠, 하고 달려갔다. 유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왔어. 민호가 말했다. 엄마 걱정돼서 갔다가 이제 왔어.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마치 뭔가 준비된 대사를 읽는 것 같았다. 짧고 어색한 대화. 그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다시 말했다.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너랑 더 친해지고 싶으신 거래. 그는 또다시 중재자 흉내를 냈다. 마치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유리는 냉랭하게 웃었다. 친해지고 싶으면 김장 30포기부터 같이 하자고 하겠어? 그 말 속에는 비꼼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정해졌다. 이 남자는 자신의 말을 정말로 듣고 싶지 않다.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리가 움직이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렸다. 그 웃음도 이제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거실에서 잤다. 유리는 침실에서 침대에 누웠다. 침실 문틈 사이로 거실에 불빛이 새어 들어왔지만 유리는 그 불빛조차 거슬렸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미안함의 신호가 아니라 단순한 존재의 신호일 뿐이었다. 잠들기 전 유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과 내가 진짜 같은 편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결혼식 날도 딸을 낳던 날도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환상이었던 것은 아닐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을까? 유리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밤은 계속 길었다. 누군가의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 단순한 바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고구마 100개를 한꺼번에 먹은 듯한 답답함이 가슴 깊숙이 꽉 막혀왔다. 아무리 숨을 고르려 해도 속이 턱 막힌 채로 풀리지 않았다.